왔습니다. 오늘 이제 11시가 넘었으니까 어제에 이어서 25시즌 KBO 그 전력부 리뷰 2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여러분 의견도 듣고,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28인 엔트리를 한번 짜보시죠. 시범 경기를 토대로 내일도 이제 11시에 방송을 할 텐데, 내일도 1부 때는 내일 있을 그 2군 퓨처스 경기, 거기 이제 우리 선수들 1군 선수들도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일 퓨처스 경기 1시부터 이제 티빙이랑 유튜브 KBO 채널에서 중계해 주거든요. 네, 그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그 경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사부작 해보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2부 때 투수 14명, 타자 14명. 저번에 우리가 한번 이제 살짝 좀 해봤는데, 엔트리 짜는 거. 그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면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일찍 하면 좋은데, 내일도 제가 이제 외근이 예정돼 있어서 이른 시간에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11시나 돼야, 오늘 같은 시간이 돼야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퓨트님도 이제 퇴근하셨군요. 자, 어제 이제 투수랑 수비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빠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빠따는 이제 타격이랑 도루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타격을 다시 좀 세분화를 했어요. 에버리지, 타율, 그 다음에 출루율, OBP, 그 다음에 슬러깅, 장타율, SLG, 그 다음에 도루까지 이렇게 4개 분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력, 전체 공격력을 종합을 하고, 그 다음에 수비와 공격력을 종합한 최종 전력 순위를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어디까지나 방구석 유튜버인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기에 대한 또 어떤 권위나 전문성은 1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뭐 언제든지 열린 귀로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도 뭐 의견이 있으시면 뭔 개소리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환영입니다. 네. 그런 건전한 대화에 대해서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환영. 자, 타율 당연히 기아 타이거즈가 제일 센 팀이다. 그다음에 2위는 롯데 자이언츠, 3위는 KT 위즈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포수 포지션을 제외하고 전 포지션 3할 타율이 가능할 만큼 선수들의 기본적인 이 방향성이 매우 뛰어난 팀이에요. 실제로 작년에 기아 타이거즈가 암만 투고 타저 리그라고 하지만 팀 타율 3할을 넘었습니다. 유일한 팀이죠. 3할 1, 2를 기록했고, 이 아주 뭐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했어요. 삼진이 제일 적은 팀이다. 선수들이 삼진을 잘 당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팬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구 따기거든요. 초구 치고 죽는 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초구 2구를 빠른 카운트 때 승부 거는 거를 타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얘가 노리고 있는 공이 온다, 투수가 카운트 잡으러 들어오는 공이 맛있는 공이다 라고 하면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빠따를 휘둘러내는 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빠르게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를 당하면은 삼진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무리 잘 치는 타자, 뛰어난 타자라고 하더라도 투 스트라이크 상황, 영어로는 풋어웨이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출루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아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뺏을 램에도 불구하고 에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팀이다. 그래서 상당히 다들 타격 재능이 있고 플레이트 디서플린이 뛰어난 팀이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이다. 언제라도 인플레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팀이고, 무려 대타로 베타랑 서건창을 쓸 수 있는 정말 너무 좀 고급진 팀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 응원하는 팀이라서 이게 막 자부심이 지금 막 차오르는데, 그래도 할 말 없다 솔직히. 암만 타팀 팬들이 저 새끼 재수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재수 없는 게 낫죠. 우리 팀이 야구 잘하는데. 그런 팀이 기아 타이거즈고,
2위로는 저는 롯데 타이거즈래. 롯데 자이언츠를 꼽습니다. 어제는 제가 수비에서 수비도 개판, 투수력도 문제가 많은 팀이다라고 롯데를 상당히 좀 맨 최하위에 나서 롯데 팬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반대로 타격에 있어서 저는 롯데 자이언츠를 아주 높게 평가해요. 기아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팀의 어떤 공격력의 잠재력만큼은 롯데가 굉장히 뛰어난 팀입니다.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황성빈, 그리고 우리가 연습 경기 때도 이제 한번 만나봤지만 조세진이라는 젊은 외야수, 이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지난 시즌에 200안타의 주인공 빅터 레이에스도 재계약을 했거든요. 레이에스는 이제 외국인 타자로서 15개 홈런을 치면서 홈런 개수는 상당히 적지만 이 친구는 무려 2루타가 44개를 칠 정도로 아주 호타준족의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주축들이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황성빈이 의외로 좀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28살이고요. 윤동이 이제 21살, 고승엽, 나승엽, 굉장히 다 주축들이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올해 또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번 타오르면은 이게 좀처럼 쉽게 잠재우기가 어려운 팀이 롯데 타선이고,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유돈노 트리오 중에서 이제 유강남이랑 노진혁이 아주 전성기 시절로 아마 리바운드 되는 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중간 정도만 해줘도, 어느 정도만 해줘도 롯데라는 팀 굉장히 상대하기가 까다롭다. 타선의 이 팀이 아주 훌륭한 팀이다. 그다음에 이제 김태형 감독이 2년차를 맞이해서 그 지도력이 더욱더 좀 카리스마가 빛을 발할 거기 때문에 기아가 롯데를 상대하기가 매우 좀 까다로울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운드를 좀 붕괴시켜야지 가능하지, 빠따 싸움으로 가면은 좀 힘들 수도 있다. 사실 저는 다른 팀들이랑 이런 그 핵전쟁 벌이는 거는 별로 두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롯데만큼은 예외예요. 롯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팀으로는 KT 위즈를 꼽고 싶어요. 전체적인 타격 생산성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강백호가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 최소한의 반전 모멘텀은 만든 게 맞거든요. 상반기 때 굉장히 잘 쳤고 그 이전에 이듬해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미지수기는 하지만 강백호가 좀 에버리지를 높게 쳐준다라고 하면은 KT 위즈도 무시할 만한 공격력은 아니다. 특히 로하스도 좀 물음표가 붙죠. 전체적인 라인업이 좀 경로당 라인업이에요. KT가 그만큼 연륜이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좀 노쇠하고 에이징 커브에 어떤 노출되어져 있는 선수들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지만 황재균, 그다음에 오재일 이런 선수들이 조금 이제 뒤에서 좀 물러나서 뒤에서 후배들을 떠받쳐주는 그런 형국이 되고, 그다음에 저는 김민혁 같은 선수도 굉장히 알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정대나 그다음에 문상철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KT 위즈가 꽤 괜찮은 공격력을 가진 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허경민이 일단 합류했기 때문에 적어도 정확성 면에서 안타를 치고 나갈 수 있는 면에서는 KT 위즈도 굉장히 양호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격차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LG 트윈스도 좋은 팀이죠. 공격력, 그러니까 전체 공격력이 아니라 타율면에서 홍창기 같은 선수도 있고요. 오스틴 딘이라든지 상당히 3위 KT와 LG 트윈스의 격차는 거의 없다. 무시해야 된다. 오히려 LG가 더 앞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KT 위즈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강백호가 올해 이제는 좀 본궤도로 올랐을 때를 가정했을 때 요순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백호가 작년 수준에 머문다 라고 하면은 LG보다 떨어지죠. LG보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아마 5위 정도로 보는 NC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손아섭, 박민우, 박건우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이 너무 좋아요. 권희동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데이비슨도 마찬가지고. 네, NC를 오늘 이제 좀 뒤에 가면은 좀 전체적인 평이 굉장히 박하게 제가 평가를 내릴 건데, 그 이유는 이 팀은 뎁스가 너무 약해요. 주전들 베스트 9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타팀 대비 경쟁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좀 많이 붙는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NC에 대해서 좀 평가를 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 타율, 팀 타율, 에버리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NC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출루율을 볼까요? 역시 기아가 제일 앞서죠. 실제로 작년에도 기아가 제일 앞섰고요. 그 다음에 LG 트윈스, 그 다음에 역시 롯데 자이언츠. 타율은 LG보다 롯데가 뛰어나지만 출루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홍창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LG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LG가 2위, 롯데를 3위로 꼽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롯데를 너무 좀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뭐 롯데 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실제로 제가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로 보더라도 작년에 롯데가 3할 오픈 1위였어요. 팀 출루율이 굉장히 상위권 팀이 뒤지지 않는 높은 출루율을 보였습니다. 실제 랭킹은 뭐 5위지만 3위, 4위랑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좋은 출루율을 보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축 선수들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걸 제가 예측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핵심은 윤동희, 나승엽, 이 두 친구가 타율 대비 출루율이, 윤동희 같은 경우에는 한 8푼 정도, 나승엽 같은 경우에는 1할 가까이 아주 진짜 이 장타력도 갖추면서 눈으로 보는 눈야구도 되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들 때문에 팀 출루율이 좀 높고, 빅터 레이에스나 황성빈 같은 선수는 반대로 타출 갭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에버리지가 좋은 유형이죠. 사실상 지난해 뭐 팀장 타율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슬러깅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지금 뭐 기아나 롯데나 삼성, KT 위즈는 좀 다르기는 한데 팀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기아는 소크라테스 브리또가 팀을 떠났지만 훨씬 더 좋은 장타투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패트릭 위즈덤이 지금 라인업에 더해졌고, 최영호가 작년 대비 장타 생산력이 좀 줄겠지만 김도영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개막전 시리즈를 맞이할 것 같은 나성범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오히려 이 장타 면에서는 더 좋아지지 않겠냐, 네, 이렇게 봅니다. 롯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고, 고승민이라는 선수도 상당히 장타력이 뛰어나죠. 대형 이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고, 그 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성담장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롯데 선수들이 홈 경기에서 더 많은 홈런을 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삼성도 타율과 출루율 면에서는 평가절하를 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장타만큼은 이 팀의 스쿼드에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타자 뭐 루인 디아즈, 똥파워는 이미 지난해 이제 다 우리가 봤고, 다음에 라팍을 쓰는 박병호의 파괴력도 증명이 됐죠. 그리고 이 두 선수는 비단 라팍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도 담장 밖으로 타구를 날릴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삼성의 장타력이라는 건. 그 다음에 이재현, 김영웅, 뭐 이성규, 전병우, 윤정빈 이런 선수들도 깨파워는 확실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삼성이 장타력에서만큼은 확실히 좀 눈에 띈다. 이제 삼성에게 필요한 거는 루인 디아즈와 박병호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라팍을 떠나서도 이 장타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삼성이 작년에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막 이프가 다 터졌죠. 그게 이제 꾸준하게 올해도 이어질 수 있냐, 요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미 2년 연속 보여준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 긍정하는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기점으로 선수들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을 좀 더 봐야 된다. 만약에 올해도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추세가 만들어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26년에는 삼성이라는 팀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확신을 갖고 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4위는 역시 KT 위즈입니다. 여기도 이제 강백호와 문상철 이런 선수들이 장타력을 만들어줄 수 있고, 로아즈 같은 경우에도 이미 검증된 자원 아니겠어요? 전성기에비해서는 조금 장타력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준수한 선수고, 황재균 같은 선수도 아직까지 홈런을 칠 수 있기 때문에 KT 위즈도 뭐 장타력만큼은 상당히 좋은 팀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도루 LG 트윈스가 아마 두산 베어스를 제치고 올해는 가장 많은 도루를 성공하는 팀이 되지 않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LG 팬들조차도 좀 자조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명경현 감독의 좀 너무나 많은 잦은 이 작전과 그다음에 이 사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이제 어느 정도 감독도 선수들의 성향을 파악했을 거고, 선수들도 감독의 주문이 무엇인지는 알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조금 팀 운영의 기조가 바뀌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작년에 실제로 가장 많은 도루를 성공한 팀은 두산 베어스인데, 여기에서 좀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두산과 KT가 OPS, 팀 OPS로만 보면은 한 5위, 6위를 할 정도로 두 팀이 좀 중위권, 중하위권에 있었던 팀입니다. 근데 도루라는 항목이 들어가는 팀 WRC 플러스를 보면 두산이 이 도루 문제 때문에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KT는 하나 이글스보다도 도루를 못한 팀이거든요. 완전 리그 대표 군뱅이 팀이었어요. KT가 팀 WRC 플러스에서는 최하위 팀으로 이제 완전히 떨어지죠. 도루가 제일 적고 최하위는 WRC 플러스가 최하위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위권 팀입니다. 두산이 이제 육상부를 발휘해갖고 부족한 장타력을 메웠는데, 문제 정수빈이랑 조수행이 거의 대부분의 도루를 뛰었죠. 문제는 조수행이라는 선수가 자주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도루를 하게 되면은 이건 두산이라는 팀이 뭔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조수행은 어디까지나 팀의 한 4번째 외야수, 그러니까 백업으로서 4번째 외야수가 돼야 되는 선수고, 가급적이면 경기에 나오지 않아야 두산이 탄탄한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조금 김민석이라든지 추재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조수행이 작년보다는 좀 경기에 많이 안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두산이 도루를 비슷하게 가져갈 확률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도 여전히 정수빈이 워낙 잘 달리기 때문에 한 2위 정도로 놨고요. 반대로 기아 타이거즈는 왠지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은 도루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역시 이 키는 김도영과 박찬호가 쥐고 있다라고 보고, 박찬호가 작년에 20개 도루를 했지만 너무나 많은 도루자를 당했죠. 그래서 차라리 안 뛰지만 못한 그런 시즌을 보냈는데,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박찬호가 좋은 도루 성공률과 함께 그 빠른 발을 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 팀 내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도루 센스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원준도 충분히 빠른 발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루키 박재현, 이 선수 굉장히 빠르죠. 센스도 있어요. 잘 달립니다. 그 다음에 박정우라든지 윤도현, 이런 선수들이 전부 발이 빠르고 베이스를 언제든지 훔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아가 단순히 뻥야구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좀 이렇게 팀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고급진 야구도 할 필요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팬심을 과하게 섞어서, 작년에 5위였거든요 도루, 올해 좀 3위로 조금 약을 쳐봤습니다. 저는 숨기는 거 없습니다. 투명하게 다 공개합니다. 이건 팬심이 좀 많이 섞였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 없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전체적인 공격력을 줄 세우기를 하면 기아 타이거즈가 가장 높고, 그 뒤에 이제 롯데 자이언츠, 3위에 LG 트윈스, 4위에 삼성, 5위에 두산 베어스와 6위에 KT 위즈, 7위에 하나 이글스를 넣었고요.
키움 히어로즈가 외국인 타자 2명을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격력은 좀 막강하지 않겠냐. 송성문과 이주영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생각보다 SSG 랜더스가 로스터의 이제 노쇠화, 그다음에 이제 세대 교체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NC 다이노스와 함께 좀 보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NC 같은 경우에는 맷 데이비슨이라는 지난해 홈런 타자도 있고, SSG 랜더스 역시 최정이라는 리빙 레전드 홈런 타자가 있지만, 그 어떤 얼굴마다만은 2명의 선수만 놓고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좀 앞서 나갈 수 있냐? 저는 여전히 두 팀의 좀 어떤 뎁스 차트에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내린 거고, 뭐 저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인 거죠. 네. 이렇게 투수력과 공격력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제 수비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리는 팀은 역시 롯데자이언츠죠. 수비적인 면에서는 최하위에 놓았지만 공격적인 부분은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거기에 비해서 하나 이글스는 투수력에 있어서는 좋은 팀이지만 반대로 수비에 있어서는 좀 물음표가 붙기 때문에, 마운드의 높이는 높지만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5위로 평가를 했고, 공격에 있어서는 사실 여기서 좀 많은 크랙을 이뤄낼 수 있는 팀은 한화죠. 플로리얼이 왔고, 그 다음에 한화 역시 지금 노시환이 만약에 부활을 한다, 23시즌에 보여준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하면은 한화 이글스는 공격력도 한 5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투수진과는 다르게 한화가 야수 뎁스는 약해요. 기존에 있었던 주전 선수들이 라인업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그 뒤를 보충할 수 있는 야수 자원은 마땅히 생각나는 선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화의 공격력은 아직은 그렇게 높은 중위권의 평가도 좀 주기가 어렵다. 한 7위 정도에 놓는 게 적당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중위권은 아마 부산과 KT 정도가 공격력이 그래도 리그 중간 정도는 간다 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력을 나열을 했을 때는 한 요 정도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 기아가 제일 세고 그 뒤에 삼성, LG. 그러니까 2위, 3위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LG가 2위를 할 수도 있고 삼성이 3위를 갈 수도 있고, KT와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두산이 지금 리툴링, 그러니까 투수력은 좋아요. 특히 코러빈이 아마 작년에 그 누구죠? NC의 하트, 카일 하트 같이 리그를 씹어먹는 아주 뭐 어마어마한 투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시범 경기까지 던진 모습을 봤을 때는, 하지만 뭐 잭로그, 그다음에 누구야? 곽빈 빼면은 선발진이 아직 좀 물음표가 붙거든요. 그리고 공격력도 글쎄요. 지금 두산의 공격을 아까 제도 맞지만 그렇게 압도적인 공격력을 가진 팀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지금 한 6위 정도에 랭크해놨고, 롯데는 마운드의 약점이 너무 좀 치명적이에요. 오늘 시범 경기를 보신 분들도 아마 다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이렇게 꼽았고, SSG 키움 NC는 올해 좀 어려운 시즌을 보낼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자, 제 이야기는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 이 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면은 그런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NC가 좀 힘들어요. NC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는 키움보다도 NC가 올해 좀 그러니까 원래 저 NC라는 구단에 대해서 되게 리스펙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데이터를 잘 쓰고 외국인 선수들도 잘 데려오고 과거에만 국내 선수들도 필요한 선수들을 잘 영입하고 했는데, 키움이 작년에 감독을 교체를 했어요. 이호준 감독을 데리고 왔는데, 이거 마치 우리 그 매들리엄스 감독을, 메이저리그 감독을 데려온 거랑 거의 비슷한 행보라고 봅니다. 감독만 바꿨지 팀 구성 자체가 바뀐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준비된 자원을 지금 시범 경기 때 데려와서 막 그 선수들이 눈에 띄냐? 그렇지도 않아요. 뭘 믿고 저러지?
그냥 뭘 믿고 저러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아섭, 박민우, 박건우, 권희동, 맷 데이비슨 여기까지는 그럴듯하다니까요. 여기까지는 그럴듯한데 그 뒤에가 굉장히 유격수 김주원 정도 거기다 더 넣어준다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우철도 작년에 이제 좀 상승세가 기대했던 것만큼 보여주지 못해서 이 선수가 이제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냐, WRC 플러스 130, 120을 쳐줄 수 있는 3루수냐 아니라고 보였거든요. 그냥 준수한 선수는 낼 수 있지만, 굿플레이어는 낼 수 있지만 슈퍼스타감은 아니고 올스타감 정도로 성장하기도 좀 어려운 선수다, 애매한 선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선수들도 아직까지는 좀 보여준 게 없습니다. 경쟁이 좀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제가 뭐 NC 팬이 아니라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마운드도 뭐 마찬가지예요. 마무리도 지금 누가 할지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한반에서 데리고 외국인 선수들은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 투수들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외 국내 선발진이 누가 있냐라고 봤을 때 딱히 임팩트 있는 선수들이 없단 말이죠. 그거는 불펜도 마찬가지고, NC는 굉장히 올해 어려울 수 있다. 구창모가 일단 뭐 건강하게 돌아와야 뭔가 다음 시즌의 로드맵을 그리고 갈 수 있지, 올해는 그냥 감독만 하나 바뀌었어요. 전력이 딱히 작년에 비해서 뭐 좋아진 게 일단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뭐 개눈깔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NC 마무리 류진욱이요. 한번 봐야죠. 어쨌든 1년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류진욱은 좋은 투수는 맞아요. 좋은 투수는 맞는데 한번 봐야죠. 근데 키움이 의외로 괜찮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네. 키움이 여기는 일단 동기부여 하나는 확실하게 되거든요. 나 이 팀에서 잘하면 메이저리그 갈 수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죽자 살자 달려들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타자 2명, 푸이그하고 카데나스가 중간에 뭐 부상으로, 여긴 대신에 단서가 있습니다. 부상당하면 키움은 끝이다. 왜냐면 키움은 대체 외국인을 안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아가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내일이나 그다음에 뭐 패트릭 위즈덤, 에더몰러가 부상으로, 이게 좀 시즌 아웃급 부상인데, 이러면 기아는 작년에 이제 윌크로우가 떠난 다음에 바로 알바 찾고 새로운 외국인을 막 찾았잖아요. 키움은 안 찾을 가능성이 높다니까. 우리는 그냥 2명으로 가.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키움이 꼴찌로 갈 가능성이 높지. 키움이 꼴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움은 대체 외국인 안 쓰고 그냥 우리는 어린애들 우리 데리고 있는 유망주 쓸게, 이러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좀 모두 건강하게 갈 필요가 있다. 세 선수 중에 누구 하나라도 다치는 순간 키움 꼴찌는 확정된다. 순위 싸움에 크게 지금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키움이 진심으로 육성을 하지만, 올해는 지금 순위 싸움에 그렇게 목숨을, 아마 꼴찌하면은 오히려 좋아,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높은 픽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